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피디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벌써 우행 3주년이 지나서 우행 3주년 파티를 송봉호 앵커님과 같이 하고 또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재미있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주절주절 시간에 미국에서는 집 앞들에 본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길이 보이는 곳, 퍼블릭 장소가 있는 데서 맥주를 마시거나 혹은 옷에 노출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퍼블릭에서 보이면 이거는 공공의 장소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집 뒤에 뜰에서 뭐 술을 마시거나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보편적으로 이러죠. 자, 이렇게 좀 의외의 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법이 있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50개 주에 50개의 좀 특별한 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런 법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지금도 시행되는 법도 있고, 사실상 법률로는 남아 있지만 누구도 이 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재미있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로 인해서 좀 미국을 좀 더 이해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고요. 50개 주는 다 50개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거는 홈레스한테 돈을 주는 건 괜찮지만 음식을 주는 거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것도 벌금이 클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음식을 주면 음식을 길거리에다 버려서 거리가 지저분해진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홈리스가 도시 내에서 좀 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만한 법도 있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입니다. 엘라바마죠. 멀고 먼 엘라바마, 나의 고향 그곳.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죠. 엘라바마에서는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눈을 가리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엉뚱한 거를 보고 이렇게 다른 데 시야를 뺏기지 말고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안에서는 눈을 가리고 운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에 전방 주시를 하고 운전을 해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알래스카에서는 우리들 흔히 컨버러블 오픈카라고 하죠. 오픈카 컨버러블에다가 뒷좌석에다가 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동물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뒤에다 대고 컨버러블 뚜껑 열고 다니면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알래스카에서는 이게 범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절대 컨버러블 뚜껑 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당나귀 있죠. 당나귀가 이 집에 있는 욕조에서 들어가서 재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20년대 어떤 지역에 댐이 무너졌는데 목장 주인이 집에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물에 잠겨갖고 이 당나귀를 목장 주인 집 욕조 있죠, 베스트업, 여기다가 잠을 자는 데가 사용을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맨날 거기서 잤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동물을 갖다가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서 신고를 해갖고 앞으로 당나귀를 욕조 안에다 재우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엉뚱한 법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칸소주에서는 9시 이후에 샌드위치 가게 근처에서 자동차 빵빵거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워서 이걸 방해하는 것 같은데, 뭐 배고프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서 빵빵거리고 몰려있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법으로 금지하기 이전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 아침 7시 이전에 카나리아 새를 부르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법이네요. 오전 7시 전, 7시 이후에는 이 카나리아를 불기 위해서 휘파람을 이렇게 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7시 전에는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법이 지금도 누가 신고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이 현존해 있다고 합니다. 자, 새를 부른다고 휘파람을 부는 거, 이거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도 그런 거 있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는 거,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주는 집 앞에 현관 앞에다가 소파를 두는 게 불법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미국 집에
현관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베란다라고 하죠. 예, 거기 공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저도 캠핑 체어를 하나 갖다 놓고 가끔가다 거기서 뭐 맥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서 안 보이게 풀이 제 머리 위까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소파를 놓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콜로라도에서 이 앞에 놨던 소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소파를 집 앞에 놓는 게 위험하다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뭐 꼭 소파만 불나라는 법이 있나요? 예, 다른 것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여기서 뭐 이 법에 대해서 걸려서 티켓을 내거나 이런 판결은 없었는데, 이런 법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참 엉뚱한 법입니다. 자, 그리고 커네티컷 주에서는 피클이 통통 튀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피클은 신선한 피클은 이렇게 분질 때도 이렇게 휘어지다가 톡 부러지죠. 예, 그리고 딱 떨어뜨리면 통통 튈 정도로 피클이 신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피클이 신선하지 않은 거는 사람이 먹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1948년도에 어떤 식당에서 이 피클은 사람이 먹을 만한 피클이 아니다 라고 컴플레인했고, 사람이 먹을 만한 피클의 기준은 뭐냐, 그래서 이 피클이 통통 튀는 피클만 사람이 먹을 만한 피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만한 피클 이것만 식당에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이것도 예, 참 웃긴 법안입니다. 자, 그리고 델라웨어 주에서는 개 털을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 털이나 고양이 털을 판매하는 것이 다 금지라고 합니다. 뭐 양털 판매하는 건 뭐 문제가 없겠죠. 예, 근데 개 털을 팔아서 누가 살까요? 고양이 털이나 뭐 살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파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동물들도 주차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코끼리 같은 큰 동물들, 예, 낙타, 말, 뭐 이런 동물들은 어디다 묶어놨을 때 주차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예전에 1920년대 서커스단이 있었을 때 서커스단에서 오면 이제 동물들, 코끼리나 말, 낙타들 이거를 이제 주차장에다 이제 묶어놨는데 이 동물들도 주차비를 내야 된다. 예, 이런 법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코끼리 끌고 다니는 분들은 없겠죠. 예, 말은 가끔가다 제가 미국 시골을 여행 다니다 보면 주차장에 말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자동차 파킹장에 마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미국 시골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주차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30일 이상 배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트를 타고 거기서 30일 이상 그 배 안에서 지내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 인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없는데, 미국은 이제 홈레스라고 하죠. 집이 없는데 홈레스지만 카레스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집은 없어도. 자, 집은 없는데 요트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싸구려 요트 한 1, 2만 불 중고, 예, 이런 거 사갖고 정박장에다 대면 보편적으로 이제 분비자는 정박자는 한 달에 뭐 주차비가 뭐 500불, 300불 이게 그 아파트 렌트비보다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놓고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지아에서는 이런 걸 좀 금지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엉뚱한 법안입니다. 하와이에서는 귀에다가 동전을 꼽아놓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안은 1900년도 처음에 하와이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편입됐을 때 하와이 원래 오리지널 주화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귀에다 동전 집어넣고 싹 빼고 뭐 이런 마술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못한다고 합니다. 참 엉뚱한 법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다호에서는 쓰레기를 길거리에서 이 길 쪽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는 다 쓸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버려야지 집 앞에, 그러니까 혹은 가게 앞에 거리에 쓸어서 길 쪽, 차도 있는 쪽으로 이제 쓸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뭐 솔직히 이거는 예, 불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자기 집 앞에만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길 쪽으로 또 쓰레기가 나가면 결국은 또 그 쓰레기가 그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다 치워서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리노이에서는 미성년자가 음식을 만들 때 술을 마시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21살 아래가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죠. 하지만 요리를 할 때는 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서양 요리에서는 와인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리를 배운 학생들이 술 맛을 알아야지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2012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sip and spit이라는 예, 이런 그러니까 한번 머금고 뱉는 예,
뭐 이것만 합법이라고 합니다. 꿀꺽꿀꺽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번 이렇게 마시고 한 다음에 테이스트 맞춰보고 뱉어버리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마일리지 제한이 있죠. 예, 시속 35마일 지역, 45마일 지역 이런 게 있는데 말도 속력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인디애나에서는 시속 10마일 이상으로 말을 타고 다닌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말 타면서 시속 1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말이 10마일 달리는지 20마일 달리는지 뭐 말에 뭐 무슨 속력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건 좀 애매모호한 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침 이 법안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제트스키 탈 때 특히 래플린이라고 그 애리조나, 유타, 캘리포니아가 만나는 지역에 강이 있는데 예, 이 근처에서 제트스키를 탈 때는 제트스키 속력을 내면 안 되는데 제트스키도 속력계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예, 그래서 제트스키는 타고 날 때 웨이크, 그러니까 뒤에 물살이 이렇게 V자로 생기지 않도록 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닷가가 아니죠. 예, 비치라고 하지만 강 옆에 해변가 옆에 예, 거기를 지나갈 때 위험하기 때문에 속력을 내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제트스키를 타다가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었는데 속력이 난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한 얘기가 뒤에 예, 웨이크가 생겨갖고 이렇게 V자로 물이 출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10마일 이상 예, 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 법안은 만들어놨지만 솔직히 이제 빨리 달리지 말라 예, 이런 얘기가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 주에서는 예, 고속도로에다가 뭐 쓰레기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벽돌 같은 거 던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나요? 예. 누구든 간에 이런 길에다가 이런 뭐 벽돌이든 예, 장난감이든 무슨 쓰레기를 투척하면 이거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주든 간에 이렇게 고속도로 프리웨이에다가 어떤 이물질을 던지는 거는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자스 주에서는 타이어에서 끽대고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는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타이어가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타이어가 이제 꺾일 때 미끄러져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소리가 나면 타이어를 바로 교체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켄터키, 예, 결혼 많이 하신 분들, 켄터키에서는 여자가 예, 최대 3번까지밖에 결혼을 못합니다. 예. 네 번째 결혼부터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예, 이 남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했는데 난 네 번째 결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켄터키에서는 세 번까지만 결혼을 허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결혼을 안 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주에 가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이지애나에서는 서프라이즈 피자를 보내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남한테 갑자기 피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데 갑자기 피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최대 500불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난이나 뭐 남 기쁘라고 예, 피자를 갑자기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불법이라고 루이지애나에서는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주에서는 던킨도너스 예, 특정 회사가 정해졌습니다. 던킨도너스 앞에 주차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즉슨 여기는 던킨도너스가 아주 인기가 좋대요. 아주 인기가 좋은데 이 앞에 너도 나도 여기서 차를 세우고 던킨도너스를 먹는 바람에 주차장이 꽉 차고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던킨도너스 앞에는 주차하는 것이 금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사실상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LA 인근에 그 라크라 센터 있죠. 예, 거기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줄을 서요. 드라이브 스루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블락을 줄을 씁니다. 항상 그 앞에 가면 뭐 별로 뭐 붐비지 않는 동네인데 레인 하나가 그것 때문에 꽉 막혀 있어요.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장사도 좋지만 주변 상권에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이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에서는 공원에서 민소매 철수 예, 여기까지 없는 거죠. 낫이라는 거 한국에서 예, 이거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왜 금지? 뭐 미국처럼 자유의 나라에서 왜 금지인지 모르겠지만 볼티모어, 예, 그러니까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이 공공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공원 규칙 위반으로 이렇게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팔 정도는 입으셔야 돼요. 예, 민소매 완전 나시를 입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자격증 없이
운세를 보는 거. 그러니까 점쟁이가 자격증 없이 운세를 보는 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죠? 예. 점쟁이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 면허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1년 이상 사는 사람만 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쟁이가 여기에 바로 가서 바로 오픈하는 거, 포춘텔러가 되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시간주에서는 일요일 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금지라고 합니다. 아니, 일요일 날 차 사러 가면 못 삽니다. 예. 1953년도에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 때문에 금지됐다고 합니다. 원래 일요일은 기독교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죠. 예,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일요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친구나 가족, 친지와 보내기를 바란다 라면서 일요일 날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다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주에서는 타이어에 지능이 묻고 뭐 더러운 타이어, 예,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이제 오프로드 주변에 뭐 산이라든가 뭐 강 근처라든가 이런 데 갔다 와서 진흙 혹은 오물이 묻어 있는 타이어 그대로 도로를 다니면 예, 이게 또 도로를 더럽힐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또 금지가 된다고 하니까 미네소타에 가면 혹시 여러분이 다른 국립공원 같은 데 놀러 가시다가 타이어가 지저분하면 근처에 가까운 카와시에 가서 카와시를 하고 타이어를 깨끗이 하고 도로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안 그러면 괜히 티켓을 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시시피주에서, 예, 미시시피주에서는 그 보통 여러분이 음식을 사면 음식에 이제 뭐 겉에 껍데기에 칼로리 얼마, 프로테인 얼마 이게 적혀 있잖아요. 예, 미국 내 모든 데는 다 음식에 어떤 영양분이 적혀 있는지 이거를 다 적어왔지만 2013년도 이것도 비교적 최근 법입니다. 예, 미시시피에 있는 하원 의원들이 레스토랑 메뉴에 영양 정보나 칼로리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거 강제하는 것을 다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산 음식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도 이게 뭐 몇 칼로리 뭐 무슨 프로테인 섞여 있고 뭐가 섞여 있고 이거를 적는 게 있었는데 이게 강제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LA나 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적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어떤 레스토랑은 이 햄버거가 몇 칼로리, 이게 몇 칼로리 이렇게 적혀 있고 어떤 음식들은 알러지 때문에 이건 땅콩이 들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상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영양 표시를 굳이 안 적어 놓죠. 근데 한국은 이제 소고기면 이게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국내산 한우냐 원산지 표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김치도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이런 걸 좀 표기하는데 사실 이런 게 어제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먹는 식자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갖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주리주에서 곰끼리 레슬링 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엉뚱한 법이네요. 예. 이게 사실 동물보호법 때문에 그런 건데, 곰끼리 우리 집어넣고 곰끼리 싸우고 레슬링 하게 하는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법 학대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이 법은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주리주에서 곰끼리 괜히 싸움 붙이고 우리에 쳐놓고 레슬링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뭐 닭싸움도 보고 개싸움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이 곰끼리도 싸움 붙이는 예,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타나주에서는 쥐를 선물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빅스카이 컨트리에서 애완용 쥐를 키울 계획이라면 나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애완용 쥐를 키우는 사람 있죠? 예, 귀여운 쥐들. 예, 그래서 이 쥐를 갖다가 선물해주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쥐를 왜 선물해주나 했더니 이런 애완용 쥐 같은 거 이게 예, 불법이라고 하고 원래 기르는 거하고 파는 거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몬타나에서는 쥐를 못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집에서 뭐 파충류나 뭐 맹금류 이런 거 같은 거 키우면서 먹이로 필요해서 쥐를 사서 먹이로 주는 건 괜찮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는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판매도 불법, 선물도 불법, 키우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쥐를 애완동물로 키우신 분들은 절대 몬타나주에 이사 가시면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브라스카에서는 성병이 있으면 결혼 자체를 안 시켜준다고 합니다. 예, 성병이 있는 사람은 뭐 사실 그렇죠. 뭐 성병이 있는데 결혼하면 뭐 배우자한테도 성병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콘돔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성병이 있는 사람은 아예 법으로 결혼을 못 시킨다. 예, 이렇게 강력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주는 그냥 보도블럭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 그냥 이제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있으면 지나간 사람 통행을 좀 방해한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라스베가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름철에 더울 때는 낮에는 더우니까 사람들 안 다니다가 밤에는 뭐 거리가 꽉꽉 미어차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으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치여서 앉아 있기 힘든 곳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도블록에 그냥 철버덕 앉는 것이 불법인 이런 네바다 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햄프셔 주에서는 이 바닷가 해변에서 해초를 줍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1973년도에 이 적용됐던 법인데 당시에는 이 해초를 갖다가 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초를 다 걷어다가 이 농작물 비료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이 해초를 수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거 해초 줍는다고 불법이라고 하진 않겠죠. 하지만 법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인데 아직도 그 법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참, 이 법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1999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도둑놈이든 뭐 강도든 나쁜 놈이든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방탄조끼까지 입었다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경찰들은 뭐 출동할 때 다 방탄조끼 입고 다니죠. 근데 이 범인들은 방탄조끼를 입지 마라. 뭐 솔직히 뭐 그래야지 경찰이 총을 들이대도 좀 겁을 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 좀 웃기죠. 잡혔는데 방탄조끼 입었어? 입었는데요. 너 가중처벌 벌금 더 내. 이것도 좀 웃긴 얘기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에서는 이 멍청한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 게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뭐라고 적혔냐면 idiot. idiot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보라는 뜻이죠. 백처라는 뜻인데 idiot은 이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중범죄 혹은 악명 높은 범죄 뭐 이런 거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투표를 못 합니다. 뭐 미국에서 많은 주가 이 범죄자는 투표를 못하게 하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범죄자 투표 못하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다가 이 이디엇들 멍청이들도 투표하지 말라고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이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뉴멕시코만 있다고 하는데 이 이디엇이라는 기준을 뭘로 잡아서 당신은 투표하지 마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것도 애매모호한 법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금지라고 합니다. 이게 밤 10시 이후에 신고 다니면 따각따각 소리가 나죠. 슬리퍼가 뒷창이 들리니까 따각따각. 특히 바닥이 카펫이 아니고 마룻바닥이다 그러면 따각따각 소리가 나서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윗집이랑 맨날 싸우고 뭐 그런데 아마 뉴욕도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따각따각 소리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법안이 생긴 거 아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이게 슬리퍼 소음이다.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는데 윗집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따각따각 소리가 났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빙고 게임 아시죠, 여러분? 미국 시골 가면 도박이 불법인 곳에서 심심하니까 빙고 게임 많이 하는데 술 먹고 빙고 게임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서 빙고를 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사실 뭐 카지노에서는 술을 다 주잖아요. 보편적으로 카지노에서 갬블하면서 술 마시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서는 술 먹고 빙고하는 거를 불법으로 한 게 아무래도 좀 술 먹고 너무 과하게 빙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맞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또 재밌는 게 사실 LA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릿바라는 게 있는데 타블레스 위에만 벗는 곳은 술을 파는데 위아래를 다 벗는 스트릿바는 술을 못 팝니다. 이것도 좀 희한한 법이죠. 아무래도 위아래 다 벗는 곳에 술까지 마시면 사람들이 괜히 사고 칠까봐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에서는 밤 11시 이후에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끄럽고 그다음에 또 치안 이런 거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도 11시까지만 불꽃놀이를 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 8시부터 발사해도 상관없지만 밤 11시 이전에는 불꽃놀이를 다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불꽃놀이가 금지된 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엉뚱한 이 또 법안이네요. 오하이오주에서 닭을 염색한 닭 있죠. 이거를 갖다 도살해 먹는 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닭한테 왜 색깔을 입힙니까? 닭한테 색깔을 입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 뭐 강아지, 토끼, 그다음에 뭐 고양이, 색깔을 입히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색을 입히는 것 자체가 동물법 학대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귀엽다고 엄마도 뭐 위에 뭐 빨간색으로 염색했어요. 우리 강아지도 빨간색으로 염색시켜.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염색약 쓰라리잖아요. 동물들 살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동물들한테 염색하는 거 저는 좀 반대인데 오하이오주에서는 동물들한테 염색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닭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완용 닭을 키우는 분들은 그 병아리 같은 거 있죠. 색깔별로 막 알록달록 염색을 해서 그 병아리들을 우르르 모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그 말 있죠. 말한테 이렇게 올가미 던져갖고 휙 던져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동물 학대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거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 주네요. 오클라호마 주 말고도 다른 주도 사실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갑자기 무슨 죄입니까? 올감에 걸려고 꽈당 자빠지면 말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하기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레곤주에서 공동묘지에서 사냥을 다니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한국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고인이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에서 뭐 어디 조상신한테 이 요걸 쳐먹으려고 거기서 사냥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예전에 이 사냥꾼들이 총을 들고 이 공동묘지에 뭐 사람들이 별로 인적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냥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사냥하는 것은 절대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냥도 하면 안 되죠. 고인이 조용히 잠들어 계신 곳에서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여기도 또 점쟁이가 먹고 살기 힘든 곳이네요. 심령수사, 여기는 심령수사가 자격증 필요한 거 아닌데, 뭐 미래를 얘기해주고 심령수사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돈을 지불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점 봐주면 불법이래요. 그냥 무료로 점 봐주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 뭐 타로 카드나 뭐 오늘의 운세 혹은 화투장으로 오늘의 운세 와주고 뭐 이런 건 괜찮지만 돈 받고 이걸 직업적으로 혹은 뭐 손바닥 손금을 읽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점을 봐주시는 분들, 뭐 미래를 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펜실베니아에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말 경주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도 어이가 없네요. 말 타고 일반 거리에 와갖고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0불의 벌금, 근데 혹은 1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말을 끌고 도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말이 도로에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꽤 많은 주가 그래요. 모든 주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나 다른 데 같은 데도 말이 이 도로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당연히 인도로 가는 게 불법이지 차도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일부 구역에서는 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 사이는 그 중간에 고속도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예전에 뭐 많이 여행도 다니고 해서 아는 법인데 이게 예전에 1976년도쯤에 생겼던 법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옆에 동네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는 이유로 옆에 동네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집단 소송이 일어났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납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옆에 마을까지 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LA 인근에서도 LA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몇 마일 코스가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 5번 프리웨이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 5번 프레이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할 수가 있죠. 차가 쌩쌩 다니니까.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미군 기지를 돌아서 가는 방법인데, 미군 기지를 돌아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꼭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저는 뭐 보편적으로 미군 기지를 돌아가는 이유가 5번 프레이로 가도 되지만 가면 꼭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경찰이 세웁니다. 자, 근데 경찰들도 이 법을 몰라서 경찰이 세워서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데 법안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야 이 법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천천히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 이런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나 자전거가 도로를 다니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입니다. 말 타고 인도를 가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 갖고 경주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 경주도 불법인데 당연히 말 갖고 경주하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미성년자가 갬블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핀볼도 못한다고 합니다. 핀볼 게임 아시죠? 예, 쇠굿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딱 하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 핀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핀볼 게임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치즈 공장에서 잠을 자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법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운전하면서 자면 안 된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뭐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치즈 공장에서 잠을 자면 이게 졸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불법이다. 뭐 치즈 공장에서 이부자리 펴놓고 자는 게 뭐 불법이 아니라 치즈 공장, 위험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피곤하다고 자거나 혹은 졸면서 일하는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인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네시에서는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넷플릭스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 한 몇 달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비밀번호를 공유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전역으로 비밀번호 공유를 못하겠는데 예전에는 2011년도에 이 테네시 주에서만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갖는 거, 이게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유인즉슨 어떤 사람이 넷플릭스 하나 가입해놓고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이 비밀번호를 다 판매를 했대요. 예, 그래서 본인이 뭐 한 달에 10불 내고 넷플릭스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한 뭐 5불씩 팔았겠죠. 예, 5불씩 뭐 3불씩 이렇게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다른 데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하면 이쪽에 있는 넷플릭스가 딱 끊기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 없는 법 아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는 사람의 장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모든 장기,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뼈,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못 팝니다. 대신 피는 괜찮다고 하는데 피만 제외하고 모든 장기, 사람의 안구 이런 것들 판매하는 게 다 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이식 수술하면 도네이션을 받는 건 괜찮은데요. 예, 뭐 어떤 신장을 도네이션 받다든가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장기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고, 사실 뭐 텍사스 말고도 다른 데도 장기를 파는 거는 많은 곳이 불법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타주에서는 복싱을 하다가 사람을 무는 거, 예, 이거는 금지라고 합니다. 마이클 타이슨이었죠, 옛날에 귀 물었던 사람들. 예,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복싱은 주먹으로만 하라는 거지 물면 안 되는데 유타에서는 또 특히 이게 법안으로 제정돼서 복싱을 하다가 무는 게 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재밌는 법입니다. 예, 버먼주에서 이거 왜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남녀 평등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여성이 남편의 승인 없이 가짜 틀니를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여성이 틀니를 선택하려면 남편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허락해줘야지 여성이 틀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어이없네요. 예, 왜 이런 법안을 했을까요? 예, 와이프가 씩 웃는데 이게 가짜 이빨이라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남편이 배신감을 느껴서 이럴까요? 혹은 뭐 남편이 부인과 키스를 할 때 틀니와 키스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이럴까요? 예, 이거 뭐 이런 법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죠. 예, 남성이 틀니를 하는데 부인한테 허가받는 이런 법안은 없다고 합니다. 여성이 틀니를 할 때 남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어이없는 법안이 있다는 게 참, 이게 지금도 뭐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남편의 서면 허가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야, 참 어이없는 법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46번째인데 이 버지니아주에서는 14살이 넘으면 할로윈 때 트릭 오 트리 이거 캔디 얻으러 다니는 게 금지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애기들만 트릭 오 트리 이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8시 이후, 밤 8시 이후에는 캔디 얻으러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까지만 trick or treat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왔을 때 15살이었는데 그때 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좀 크긴 했지만 그래도 예, 미국의 풍습, 예, 캔디 얻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15살 때 동네 아이들과 처음으로 딱 한 번 캔디를 얻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지니아 같았으면 당시에 아예 할 수가 없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에서는 전봇대에다가 자판기를 부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뭐 자판기 놀 때도 많은데 뭐 굳이 전봇대에다가, 자, 이유인즉슨 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주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에다 자판기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다른 장소도 많은데 꼭 전봇대 옆에다가 자판기를 붙여야 되나, 예,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이게 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법안은 제가 마음에 듭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극장에서 모자를 쓰는 게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 모자가 뭐 야구, 베이스볼 햇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예, 높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그 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모자가 꽤 높은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가 계속 움직이는데 영화 보는데 진짜 방해가 됩니다. 자, 보통적으로 이제 극장 의자는 앞에 사람 의자가 조금씩 낮아져 갖고 앞에 사람 머리가 안 보이게 됐죠. 근데 좀 짜증나는 경우가 앞에 있는 사람이 앉은 키가 큰 경우 잘 안 보이죠. 예, 짜증나죠. 예, 그리고 거기다 모자까지 썼다. 그러면 영화 보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극장에서 모자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은 모든, 예, 미국 내 모든 극장에서 이 베이스볼 캡 같이 낮은 모자 말고 나머지 모자는 쓰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번째, 예, 50개 중에서 49번째 희한한 법입니다. 위스콘신에서는 버터 대용으로 마가린 같은 거 주는 게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스콘신은 버터도 유명한데 식당에서 마가린 같은 거를 대용품으로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꼭 버터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이거는 뭐 버터가 더 맛있으니까 뭐 당연한 건데 어떤 분들은 버터를 안 먹는 분들도 있죠. 특히 미건 같은 분들은, 예, 이게 동물성이라서 안 먹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마가린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꼭 버터를 줘야 되는 이런 엉뚱한 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엉뚱한 법. 와이오밍주에서는 10만 불 이상짜리 건물에는 꼭 미술품을 전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짜리 이제 건물, 예, 이 건물에는 1% 건물 비용의 1% 상당 이상을 꼭 미술품으로 전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걸어놓든 예술 사진을 걸어놓든 조각상을 갖다 놓든 꼭 미술품으로 1%를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100만 불짜리 건물은 10,000불, 1,000만 불짜리 건물은 10만 불어치 미술품을 걸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술에 할당된 이런 자금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국립예술기관에서 제정한 법으로서 좀 아름답게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1%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 어떤 분은 꼭 집에 10% 정도는 좋은 오디오로 채워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이면 10만 불짜리 오디오는 채워놔야지 그 집에 품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와인셀러를 집이 100만 불짜리면 10만 불짜리 와인셀러를 채워내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뭐 미술품 걸어놓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꼭 법적이 아니라 집에도 그림 한 장을 이쁘게 잘 걸어놓으면 집 분위기가 많이 화사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50개의 희한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법은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법은 지금 통용이 안 돼 있습니다만 법 문서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참 엉뚱한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일 대박법은 틀니를 끼려면 남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법안이 아닐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적인 법안은 그 4번 이상 결혼 못하는 법. 예. 아까 무슨 주였죠? 테네시주였나? 예. 3번째 결혼하고 4번째부터는 결혼을 안 시켜주는 법. 예. 이것도 좀 특이한 법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와서 특이한 법은 뭐였는지 본인이 가장 난 이게 인상 깊었어, 특이한 법 한번 좀 적어주시고 혹은 본인이 아는 좀 특이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예,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국도 자꾸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혹시 몰라서 괜히 티켓 딸 수도 있지만 뭐 알면 알수록 또 재밌는 곳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라고 오늘 좀 재밌는 얘기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